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같이 좀 깊이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천공 스승의 법문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특히 지식을 갖춘 여성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 상당히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봤는데요. 그 연장자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거, 그런 전통적인 가치관하고요. 또 현대사회, 특히 교육받은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론, 이게 참 흥미롭게 얽혀 있더라고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아마 사회 구성원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좀 접해보고 싶었던 분이라면 오늘 이 내용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관점들 한번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먼저 이 법문에서 눈에 띄게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어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7080 세대 또는 뭐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 이 사회 어른들, 이분들은 더 이상 일을 시키거나 부려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야말로 깍듯이 모셔야 하는 존재다. 이렇게 명확히 선을 긋고 있어요. 젊은 시절의 사회랑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그분들의 노고를 깊이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대우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그 어른은 일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말이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상당히 단호했어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공경하라 이걸 넘어서요. 이 법문에서는 어른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어른들이 단순히 은퇴 후에 휴식만 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형태의 활동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활동이라는 게 과거처럼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노동은 아니고요.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고 또 사회에 기여했던 경험에서 보람을 찾는, 뭐랄까, 공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활동, 이것도 중요하게 언급되고요. 그러니까 어른 스스로 내가 이 사회에 어떻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사회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기 위한 그런 내면적인 성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경제적인 풍요는 이런 의미 있는 활동과 정신적 성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수적인 결과로 보고 있고요. 단순한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고 정신적인 기여를 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아, 어른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성찰을 강조하는군요. 그러면서 동시에 축원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어른들이 후배나 자식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하는 거? 이게 마치 하늘에 전달되는 기도처럼 작용해서 복을 가져다 준다. 뭐 이런 생각 같은데요. 법문에 보면 어른이 우리 후배나 후손들한테 칭찬을 하면서 좋은 말을 해주면 이것이 하늘의 축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있었죠. 정치인들이 어른들을 찾아가서 공손하게 대하고 하다못해 풀빵이라도 사드리면서 마음을 얻으려 하는 행동이요. 그게 결국 하늘의 마음을 얻는 길이다. 이런 비유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추구의 진함. 이게 이 법문에서 세대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열쇠 중 하나예요. 젊은 세대가 중요한 일을 시작하거나 추진할 때요. 어른들에게 그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고 설명을 해서 결재를 받는 과정.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됩니다. 여기서 결재라는 게 단순한 형식적인 승인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어른들의 진심 어린 지지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구하는 행위 여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잘 되기를 바란다는 어른의 그 긍정적인 인정, 마음이 담긴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 그러니까 기운을 불어넣어 준다고 보는 거죠. 이 관점의 배경에는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서 육신의 한계를 넘어 어떤 영적인 존재, 영혼신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과 말이 현실 세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세대 간의 존중과 소통은 단순한 사회적 미덕을 넘어서는 거죠. 사회 전체의 기운과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적 행위로까지 확장되는 셈입니다. 어, 어른의 역할과 그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영적인 차원까지 고려하는군요. 상당히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법문의 또 다른 핵심 축인데요. 여성, 그중에서도 특히 지식을 갖춘 여성, 그러니까 지식인 여성의 역할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법문은 이 시대 지식인 여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요. 바로 사회의 연구원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특별 방안 모색, 또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의 윤리의식 제고 방안 연구, 심지어는 틀어진 부모-자식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까지 사회 전반의 구조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들을 깊이 파고들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 이런 거죠. 하지만 법문은 현재 많은 지식인 여성들이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 비판의 대상이 여러 갈래인데요. 첫째는 오로지 자녀 양육에만 몰두하는 모습. 네가 머슴이냐? 지식인들이 자식 키운다고 앉아있다고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요. 그러니까 지식을 사회를 위해 쓰지 않고 가정 안에만 가두는 걸 문제 삼는 거죠. 둘째는 명품 소비 같은 물질주의적 행태. 루비똥 같은 브랜드를 직접 언급하면서 비판하더라고요. 셋째는 골프, 해외여행, 크루즈 여행 이런 피상적인 사교 활동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리고 넷째는 근본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는 기존의 종교나 수행단체, 예를 들면 절이나 교회, 도파 같은 곳에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여성 지식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회 연구라는 본분을 망각하게 만든다고 보고 심지어 여성들은 지금 할 일이 없다 이런 진단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비판의 수위가 정말 높네요. 그 자녀 양육이나 사교활동, 종교활동 같은 거요. 어찌 보면 평범해 보이는 활동들인데 이것까지도 지식인 여성에게는 일종의 직무유기처럼 간주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 지식인 여성들을 보살이나 성모 마리아에 비유하면서 본래 사회를 이끌고 정화해야 할 성스러운 존재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도 있었죠. 그 대한민국에 태어난 지식인 여성들이 성스러운 분들이 돼가지고 성모가 되고 관세음 보살님이 되고 전부 다 보살님들이 돼가지고 성스러운 분들이 돼야 될 거 아닌가대. 이런 구조에서는 거의 종교적인 수준의 기대감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머슴이냐 같이 아주 직설적이고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까지 이들의 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요. 단순히 개인적인 삶을 넘어서 사회 전체, 국가, 나아가 인류 사회 전체를 위한 내조를 해야 할 운명적 존재로 규정하는 듯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강한 어조는 아마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지에 대한 그 법문 작성자의 인식을 반영하는 걸로 보여요. 이 여성 지식인의 역할은 사회 발전 단계와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서 설명되는데요. 즉, 과거 남성들이 주로 산업화 시대의 역군으로서 노력해서 물질적인 토대, 이 사회가 이만큼 일어났어요. 이걸 어느 정도 구축했다면 이제는 사회가 정신적, 질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약을 이끌 핵심 동력이 바로 여성들의 지혜와 연구 능력이라는 거죠. 여성 지식인들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에 매진함으로써 남성들이 다시 한번 사회 발전을 위해 뛸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남자들이 2단계로 다시 뛸 수 있는 힘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현재 이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비어있기 때문에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된다는 거죠. 그 결과 자살률 세계 1위와 같은 비극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진단합니다. 특히 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맞지 않는 가치 없는 일, 천하게 살게끔 해 이걸 하도록 강요받을 때 깊은 절망에 빠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부분. 이러면 자살하는 거예요. 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과 그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개인의 실존적인 문제,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법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뭘까요? 남성들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여성들이 지혜로 사회를 이끌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진단이라면 결국 여성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겠군요. 주장합니다. 여기서 여성상이라는 게 단순히 권력관계의 역전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여성들이 가진 지혜와 연구 능력이 사회 운영의 중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성들이 더 이상 가정이나 피상적인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전체의 문제를 책임지는 사회 부모로서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런 거죠. 법문에서는 여성상의 시대가 일어나야 되고 여성들이 이 사회에 자기 일을 할 때 이 나라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지식인들이 자신의 본분,
즉 사회 연구와 문제 해결에 매진할 때 비로소 사회의 정체가 풀리고 새로운 발전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법문의 큰 그림을 보면 사회의 두 축이랄까요? 경험 많은 어른 세대와 지식을 갖춘 여성 세대. 이 두 그룹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비로소 사회 전체가 조화롭게 발전하고 나아가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인들을 특별한 사명을 지닌 천손이라고 칭하면서 인류 전체 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런 거시적인 비전까지 제시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지식을 갖춘 여성들은 천손들이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지금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그 기배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사명감은 구체적인 시대 인식하고 행동 촉구로 이어지는데요. 특히 2025년 하반기, 구체적으로 음력 7월부터 인류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다. 그리고 그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높은 자살률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살제로, 이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선언적인 문구가 등장하죠. 지식인들, 특히 여성 지식인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하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한국이 비로소 인류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모델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2025년 하반기라는 구체적인 시점 설정이나 그 효과에 대한 전망은 이 법문을 살포하는 강연자 개인의 독특한 선언이나 믿음에 해당한다는 점은 좀 명확히 인지하고 들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자살 문제 해결을 시대적 과제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른은 존경과 모심의 대상이면서 후대를 축원하는 영적인 존재로 지식인 여성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자이자 정신적 리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이러한 역할 수행을 통해서 개인은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결과 사회 전체로부터 존경을 받지 천대를 안 받는다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제시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서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다할 때 사회 전체가 영적으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함께 발전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독특한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천공스승의 법문 발췌 내용을 통해서요. 어른 공경의 전통적 가치를 영적인 차원까지 확장하는 시각하고 또 지식인 여성에게 사회연구원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막중한 역할을 부여하는 독특한 주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른을 단순히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지지와 축원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보는 관점,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의 최전선에 여성 지식인들을 세우려는 강한 요구, 이게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네, 특히 사회 발전이나 당면한 문제 해결을 개인의 내면적 각성, 또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축복이나 영원신 같은 영적인 차원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 이게 이 법문의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어른 모심의 가치를 현대사회의 지식인, 특히 여성이라는 특정 그룹에게 부여하는 새로운 책임론과 결합시켜서 뭔가 독창적인 사회 발전 모델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 법문은 분영 전통적 가치와 현대 사회의 과제를 나름의 방식으로 연결지으면서 특히 세대 간의 관계 설정과 성 역할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고도 특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어른을 모셔야 할 영적인 존재로 여기고 지식인 여성에게 사회 연구라는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관점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다원화된 사회의 여러 가치관 속에서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혹시 전통적인 지혜라고 여겨지는 부분과 현대적인 역할론이 서로 충돌하거나 좀 긴장을 일으키는 지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기존의 생각과는 다른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통찰이나 관점을 발견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서 이 질문들을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